오컬트부실로 돌아왔을 땐 소녀의 모습을 곧바로 찾을 수 있었다. 요런 소녀는 부실 한편의 의자에 앉아 테루테루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피곤했나 보네. 그나저나 유령도 꿈을 꿀까? 문득 엉뚱한 고민이 들었지만 나는 일단 소녀를 깨우기 위해 그녀의 눈앞에 손을 흔들어 보였다. 잠에서 깨어난 소녀는 화들짝 놀란 기색을 보이며 테루테루 인형을 움켜쥐었지만 이내 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평상시의 그녀로 되돌아갔다. 깜빡 잠들어 버렸네요. 우리 집으로 가자. 피곤하면 거기서 자고. 부실 밖으로 나오려는데 자리에서 일어난 소녀가 머뭇대며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있었다. 저기 우물쭈물하며 소녀가 내게 말했다. 손 잡아줄 수 있나요? 어제는 집에 도착할 때쯤 피어놓았던 저녁 노을이 오늘은 벌써 하늘을 새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소녀의 부탁대로 나는 그녀의 손에 맞잡고선 횡단보도에 서서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나저나 아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낯간지러움이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나란히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내 얼굴을 간지렸다. 내가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걸어 다녔던 적이 있었던가? 글쎄, 잘 모르겠다. 저기 유령도 배가 고프다고 했었지? 네, 나의 손을 잡고 있던 소녀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녀 역시 충동적으로 손을 잡아달라 부탁했던 것이 꽤나 낯간지럽게 느껴졌는지 테루테루 인형만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집에 가서는 저녁 식사부터 준비해야겠다. 어색한 티를 내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준비라고 해봤자 냉장고에 남아있는 것들을 데워내는 것 정도겠지만 말이다. 사람들이 모여있던 횡단보도를 건너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소녀의 시선은 여전히 테루테루 인형에 고정된 채였다. 하지만 나의 손은 놓기는 싫었는지 나의 손을 잡고 있는 소녀의 손에는 묘하게 힘이 실려 있었다. 미묘하디 미묘한 감각이 나의 손을 타고 전해진다. 저녁은 혹시 먹고 싶은 거라도 있죠?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 그래. 평범한 대답이 들려오고 소녀는 품에 안고 있던 테루테루 인형을 조금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끌어안은 인형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소녀의 무덤덤한 얼굴과 겹쳤지만 어울리는 구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 집에 도착한 소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오커트부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가요? 소녀를 침대에 안내하고선 부엌에서 먹을 걸 준비해 오르는데 등 뒤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컬트 부실이랑 비슷한 분위기네요. 왜 그러?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나 봐요. 소녀는 방의 분위기가 신기하다는 듯 내게 말을 건넸다. 어떤 분위기? 으스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귀신이 나와도 전혀 안 이상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조곤조곤하게 방을 둘러본 감상을 말하는 소녀였다. 아기가 깃든 것 같이 들리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날 더 쓰라리게 하는 점이었다. 저녁 준비해 올게. 그렇다. 고교생 홀로 1년 넘게 자취를 한 장소에 남는 것은 필시 으스스한 뿐이리라. 어렸을 때 어머니께도 종종 청소하라는 잔소리와 함께 방구석에서 귀신 튀어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진짜 집에 귀신이 들린 걸 알면 어떤 반응이실까? 미안, 냉장고에 남아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네. 전자레인지에 데운 새우맛 필라프가 소녀의 앞에 놓이고 나는 머쓱한 얼굴로 그녀의 반응을 살피었다. 괜찮아요. 잘 먹겠습니다.
응. 그 정도만 반응을 보인 소녀는 젓가락을 들어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제깍제깍 젓가락질 하는 소리만이 공부방 겸 심시를 메운다. 혼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이 느껴질 정도의 침묵이 식탁을 맴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낸 찰기 없는 필러프가 소녀의 젓가락에서 자꾸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내가 소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목이 살짝 메어왔다. 새우맛 필러프가 퍼석퍼석한 것 때문만은 아닌 듯했다. 그러고 보니 평소의 식사는 어떻게 해결했어? 대충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듯 소녀는 젓가락을 입에 가져댔다. 음울해 보이기만 하던 소녀 얼굴에서는 아주 살짝이지만 편안함이 느껴졌다. 따뜻한 음식은 오랜만이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 젓가락질을 끝낸 소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녀의 접시는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다. 샤라라랑. 접시를 정리하는데 소녀가 갑자기 손을 뻗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이잖아. 피곤하기도 했을 거고 침대에서 쉬고 있는 게 낫겠지? 앞으로도 신세 질 테니까요. 나에게도 접시를 빼더던 소녀는 그대로 부엌으로 향했다. 급히 소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내딘 뒤였다. 싱크대에 잔뜩 쌓여있는 접시들을 한 번, 그리고 그녀를 따라온 나를 한 번 바라보는 소녀. 이번에도 아기는 없을 테지만 소녀의 공허한 시선이 나를 마구 찔러댔다. 며칠 동안 좀 바빠서 말이야. 괜찮아요. 소녀는 두어 번 정도 눈을 껌뻑이더니 모를 들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도와줄까? 할 일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제가 할 테니까. 제법 능숙해 보이는 손놀림으로 소녀는 접시를 씻어냈다. 살아있을 적엔 중학생 정도였을 유령 소녀는 어째서인지 자취 1년차인 나보다도 집안일이 더욱 익숙해 보였다. 익숙해 보이네. 그러게요. 소녀는 남의 이야기를 한 듯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를 켜고선 태블릿을 연결했다. 챙겨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두고는 눈동자를 굴리며 적혀있는 것들을 훑어본다. 흔하디 흔한 귀신 이야기들. 아까 거기서 가져온 자료들인가요? 와 깜짝이야. 데스크탑에 옮겨진 자료들을 살펴보는데 인기척도 없지. 나의 옆에 나타난 소녀가 모니터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건 그녀가 귀신이기 때문이겠지만 말이다. 나를 화면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자료의 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응, 맞아. 아까 가져온 자료들. 의심 가는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망사고는 총 18건. 내가 알지 못한 사이 벡터시의 외곽 지역에는 제법 빈번하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모양이었다. 이 사건 중에 소녀와 연관된 사건이 있는 걸까? 나는 그 중에서도 일단 맨 위에 정렬되어 있는 사건 폴더를 열어보았다. 살인사건이네요. 그렇네. 옆에서 들려온 소녀의 목소리에 나는 꺼림칙한 투를 애써 숨기며 대답했다. 작년 겨울 이 구역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그러고 보니 이 사건 인터넷 뉴스에서도 무척이나 비중 있게 다뤘었지. 내용을 대충했던 나는 소녀의 눈치를 살피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다 말고 커서를 멈췄다. 그렇게 부담스러워 볼 것까지는. 혹시 뭔가 떠오르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손사래를 치는 소녀. 소녀는 사건 파일을 괜히 내가 부담스러울지 정도로 빤히 읽고 있던 듯했다.
하긴 이렇게나 끔찍한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면 죽어서도 억울함에 못 이겨 귀신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다. 그렇다곤 해도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생각에 얽매이기는 싫은데 말이다. 범행 동기도, 범인이 누구인지도 아직 알아내지 못한 일종의 미제 사건. 일단은 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뒤로 미루고 싶어서였는지 나는 소녀가 어색하게 시선을 돌리는 동안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두 번째 자료의 내용은 B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작년 겨울에 일어난 화재 사고였다. 혹시 이거 생각나는 거 있어? 잠깐 고민을 해보려는 듯했지만 소녀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아무것도요. 스크롤을 내리며 나는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소녀가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이 자료만으로는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역부족인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면 좋은 걸까? 고민에 빠져있던 나의 머릿속에 문득 괜찮은 방법 하나가 떠올랐다. 아 맞다. 혹시 그 방법이라면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네. 어떤 방법 말인가요? 이거 VR 헤드셋이라는 건데 이걸 사용해서 자료에 나온 장소를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가져온 자료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 중에는 가상현실과 커넥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이를 이용해 직접 사건 당일의 현장을 살펴본다면 어쩌면 소녀의 잃어버린 기억이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내게서 VR 헤드셋을 받아든 소녀는 나와 헤드셋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소녀는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듯했다. 나는 소녀의 머리에 헤드셋을 직접 씌워주었다. 자, 이렇게 끼면 돼. 많이 어색하네요. 어때? 걸어다니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줘. 소녀는 헤드셋을 낀 채 주변을 둘러보다 말고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다. 우두커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던 소녀는 헤드셋을 만지작거리더니 내게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소녀에게서 헤드셋을 빼내고는 이번에 내가 헤드셋을 써보았다. 정말 소녀의 말대로 눈앞에는 가상현실 대신 노이즈 섞인 화면만이 보일 뿐이었다. 요거 TV화면 아님. 뭐라? 갑자기 고장이라도 났나? 왜 이러지? 제가 유령이라 저를 이 기계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역시 그런가. 아마 헤드셋이 유령인 소녀의 홍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유령인 소녀에게 VR 헤드셋을 씌워보려고 했던 내가 바보였던 건 아닐까.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소녀가 유령이라는 사실을 잠깐 망각했던 것이래라. 헤드셋은 몇 분 정도 더 노이즈 섞인 화면을 송출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기능을 되찾긴 했지만 말이다. 그 뒤로 소녀와 함께 18건의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소녀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면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러면 역시 직접 찾아보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건가? 아마도요. 도시 외곽 지역이라 좀 그렇긴 한데 어때? 괜찮겠어? 마음대로요. 이야기했던 곳은 언제쯤 찾아갈 건가요? 곧 방학식이니까 방학 시작하면 바로 찾아가 보는 걸로. 근데 말이야, 정말 괜찮겠어? 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잃을 것도 없는 유령이니까요. 아, 그래. 마음에 걸리는 건 아무래도 그 점이었다. 아주 만약
아주 만약이지만 소녀가 애써 잊고 있던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소녀는 나의 생각을 정말로 읽어내기라도 한 듯 말을 꺼냈다. 혹시나 상처 줄까봐 걱정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전 괜찮으니까. 이미 상처는 잔뜩 입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령인 저를 없애는 거잖아요. 결국엔 사라져야 할 존재를 걱정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일부러 그러기라도 한 것처럼 차가움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소녀와 나 사이에는 잠깐 침묵이 흐르고 마우스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침묵의 간격을 메운다. 나는 백석지 외곽 지역의 지도를 확인하며 우리가 가봐야 할 장소들을 정리해보았다. 그나저나 아직까지 복구가 덜 된 백석지의 외곽 지역은 치안이나 건물 상태 같은 것들이 영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의 안타까운 사고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살인사건. 사건이 일어난 장소들을 다시 확인해보며 나는 턱을 괴고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고민이 안 될 일이라 안 될 수가 없었으니까. 끔찍한 사건들 투성이었다. 살인사건이든 교통사고든, 아니 이 중에서 끔찍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오히려 사건 날만을 떠올려 버린 소녀가 더 괴로워하기만 하는 건 아니려나. 아까 전 오커트 부실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아까 오커트 부실에서 있었던 일 말인데, 나의 목소리가 꽤나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던 침묵을 밀어낸다. 대답 대신 소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왜 그렇게 놀랐던 거야? 확실히 소녀는 나의 물음에 머뭇거리고 있었다. 자신을 신경 쓰지 말라던 방금과는 사뭇 다른 머뭇거림이 소녀에게서 느껴졌다. 봤어요. 짤막한 대답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서도 떨림이 느껴지는 건 순전히 기분 탓만은 아니었다. 소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죽음을요. 그렇긴 하지만 그 전에 사거리에서 다른 아저씨를 봤을 땐 그렇게까지 격한 반응은 아니었잖아. 그건 떨리고 있었다. 소녀의 목소리도, 눈동자도, 어깨도. 끔찍한 색이었어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색? 이야기를 꺼내다 말고 얼굴이 천박하게 벌해버린 소녀는 연신 헛구역질을 해댔다. 헛구역질을 끝낸 뒤에도 소녀는 그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지 연신 가쁜 숨을 내쉬었다. 미안, 내가 괜한 걸 물어봤네. 아니에요. 제가 과민 반응한 거니까. 급히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소녀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 얼굴로 괜찮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했다. 그런데 말이야,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 죽음의 색이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예요. 죽음의 장면이 색으로 보이는 거죠. 막 빨간색이나 그런 색으로? 아니요. 21번 고른 소녀는 내게 죽음의 색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었다. 사람이 평범하게는 볼 수 없는 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라고 하던가요? 여하튼 그런 색과는 다른 빛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색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겠네요. 그럼 네가 일으키는 반응은 특이한 색의 빛을 본 뒤에 나타나는 관발작 같은 건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요.
소녀는 자신 없다는 듯 말꼬리를 흐렸다. 하긴 올커트 현상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을까? 그 뒤로는 비슷한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었다. 내가 뭔가를 찾아 소녀에게 보여주며 혹시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으면 소녀가 아니요! 라며 고개를 젓는 비슷한 패턴의 반복. 슬슬 졸음이 오는지 나는 스크롤을 내리다 그만 참지 못하고 조그맣게 하품을 했다. 피곤하면 무리하진 않아도 돼요. 벌써 시간도 이렇게 됐고. 아니야. 평소에도 이때쯤 짜니까.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어간 뒤였다. 어차피 요즘은 학교에서 하는 것도 별로 없거든. 그런가요? 나의 말에 그녀운 짤막한 대답을 건넨 소녀가 눈을 깜빡였다. 화면을 바라보는 소녀도 슬슬 피곤해 보이는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너도 피곤하면 저기 침대에서 자면 돼. 소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나는 소녀의 시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곧장 눈치챌 수 있었다. 나는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면 되니까. 귀신한테 너무 많은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닌가요? 다시금 화면으로 시선을 옮기며 소녀는 정말 그래도 괜찮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귀신이라 해도 너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잘 모르겠는걸? 하지만 사라져야 할 존재란 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소녀는 경계선을 치려는 것만 같은 투로 딱 잘라말했다. 전 괜찮아요. 낮에 깜빡 졸기도 했고 평소에도 잠은 많이 안 잤으니까요. 아 맞다. 그랬었지? 낮에 올커트 부실에서 보았던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소녀의 모습이 얼핏 떠오른다. 소녀와 함께 지내다 보면 그런 무방비한 모습을 볼 기회가 더 생기는 걸까? 전 여기 있는 자료들이나 더 찾아보고 있을 테니까 먼저 자는 게. 응? 아니야. 너도 피곤할 텐데 더 찾아보는 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자.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첫날부터 무리하는 건 좋지 않다고. 나는 컴퓨터 전원을 끄고는 소녀를 침대로 안내했다. 소녀는 새까맣게 변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눈을 두어 번 깜빡이긴 했지만 이내 내 말에 따라 침대로 향했다. 불 끌게. 아침에 봐. 네, 침대로 향하고 나서도 소녀와 나 사이에서는 내가 어디서 자야 하는지 이야기가 오갔다. 결국 내가 바닥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소녀가 침대에서 자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말이다. 소녀는 여전히 잠을 잘 생각은 없었는지 무릎을 껴안은 채 침대 위에 쪼그러 앉아 바닥에 누워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을 껐지만 어둠 속에서는 소녀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 몸을 비틀어 소녀의 시선을 슬쩍 피해보려다 말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소녀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직 서로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 제 이름은 저도 모르는걸요. 그래도 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름 정도는 그렇네요. 내 이름... 잠시 천장을 응시하던 눈동자를 깜빡인다. 나의 이름을 들은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수면 모드로 들어간 새까만 방에 묘한 침묵이 흐른다. 어둠 속에서 소녀가의 목소리가 넌시디 들려온다. 저는 제 이름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찾아보려 하는 거니까. 꼭 알아내고 싶네요. 응? 혼자서만 이름을 알고 있으려니까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둠 속에서 형체 없이 들려오는 소녀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만 느껴진다.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름 정도는 괜찮겠죠? 나는 몸을 한번 뒤척이고선 눈을 감았다. 소녀는 여전히 쪼그려 앉아있는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별다른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부스스 눈을 뜬 건 시간을 알 수 없는 새벽 어느 순간의 일이었다. 목말라. 비몽사몽하며 몸을 일으킨 나는 냉장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물을 한 컵 마신 뒤 이부자리로 돌아오려는데 이불 옆에 쪼그린 채 잠들어 있는 소녀의 모습이 내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다. 침대에서 내려온 건가? 침대가 더 편할 텐데 굳이 왜 바닥에... 왜... 다소 익숙한 소녀의 모습에서 나는 그녀가 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술을 깨문 채 딱딱하게 굳어있던 소녀의 얼굴에서는 미묘한 불안감이 느껴졌다. 아무래도 소녀는 악몽을 꾸고 있는 듯했다. 유령도 꿈을 꾸는구나. 나는 스며시 소녀의 옆으로 다가가서는 손을 흔들어 보았다. 저게 괜찮아? 소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여전히 악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소녀의 어깨 위로 손을 올리자 그녀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쏟아져 나온다. 아, 미안. 괜찮아? 아주 잠깐 소녀에게 닿았던 손을 떼고선 소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어두워서 표정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소녀는 산만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주변을 살피던 소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듯한 얼굴이었다. 목이 말라서 깼는데 혹시 악몽이라도 꾸나 해서. 미간을 세게 찡그리며 눈을 감았다 뜨는 소녀. 소녀의 눈동자는 방금 꾸었던 악몽이 묻어있는 것처럼 탁해 보였다.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줄까? 부탁해요. 내가 갖다 준 물 한 컵을 두어 번에 걸쳐 비운 소녀는 다시금 침대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소녀는 이번에도 잠에 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였다. 침대로 자리를 옮겨 쪼그려 앉아있던 소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숨을 내쉰 나는 침실의 전등을 조금 더 짙은 밝기로 조절했다. 안 잘 건가요? 태블릿을 꺼내든 나를 소녀가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잠이 다 깨버렸으니까 어차피 2시간 뒤면 학교도 가야 하고 여차하면 학교에서 자면 되거든. 불량 학생이네요. 아니야 그런 거 곧 방학이라 다른 학교에서 엄청 루즈하다고. 그런가요? 태블릿을 켠 내가 하는 일은 아까전 자정의 연장선이다. 그건 뭔가요? 같이 볼래? 잠도 깼으니까. 그러죠. 나를 기웃기웃 바라보던 소녀는 그저 웅크려 있던 몸을 피고는 나에게 다가왔다. 2시간 동안 나와 소녀는 이런저런 도시괴담을 읽으며 잡담을 나눴다. 보통 이야기를 꺼내는 쪽은 나였고 소녀는 짤막한 반응을 보이는 쪽이었지만 소녀는 그녀의 말버릇처럼 그거면 된 거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보다는 훨씬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